혹시 섣부른 판단으로 누군가를 오해해서 나중에 미안했던 적 있으신가요? 이런 실수는 경우에 따라 자칫 치명적인 피해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인간관계에서 생각보다 흔히 발생하는 이런 오해와 실수를 피하는 방법, 오늘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오늘의 지식. 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실수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난처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개는 조금 민망하거나 정중하게 사과하면 잘 수습되는 정도이죠. 그런데 어떤 실수들은 피해 복구가 힘들 만큼의 치명적인 상황으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인간관계에서 이런 실수들이 벌어지는 이유와 어떻게 하면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피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예시와 함께 찬찬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의 흔한 실수들. 자, 먼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아침 출근길에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남아있던 마지막 빈자리 하나를 내 바로 앞에 탄 사람이 차지해버린 거예요. 아무래도 오늘 회사까지 내내 서서 가게 될 것 같아 그 사람이 괜히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버스가 멈추자 한 할머니께서 탑승하셨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에 오르셨는데 아까 그 사람 앞에 가서 서시는 거예요. 당연히 자리를 양보하겠거니 하고 그 사람을 쳐다봤는데 세상에 정신없이 자고 있는 거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일부러 자는 척하는 것 같아요. 아니 고작 몇 분 만에 저렇게 깊이 잠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마구 비난을 퍼부어 줍니다. 아, 젊은 친구가 너무하네. 할머니 서 있기도 힘들어 보이시는데 자리 좀 양보해드리면 좀 좋아. 아니 저렇게까지 자는 척할 건 또 뭐야. 정말 너무하네. 여러분도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런 사람들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아주 세상 밉상입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진짜 자고 있었던지 눈 감은 상태로 겨우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사장님. 네. 프로그램 오류난 거 밤새 작업해서 겨우 잡았어요. 저 이제 퇴근하는 길입니다. 네, 오늘은 좀 쉴게요. 아이고, 출근길이 아니라 퇴근길이었나 보네요. 그것도 밤샘 작업 후 퇴근하는 모양인데 같은 직장인으로서 남일 같지 않네요. 전화 끊자마자 또 골아떨어지는 모습이 어쩐지 측은하기도 합니다. 괜한 오해를 한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죠? 할머니는 여전히 옆에 서 계시고 그 사람이 자고 있는 상황 또한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 밉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안쓰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처음에는 눈앞의 상황을 쉽게 그 사람 탓으로만 돌렸으나 나중에는 그 상황에 대한 맥락이 파악되어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에는 그 상황을 둘러싼 맥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 대한 맥락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맥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으로 순식간에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려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많은 오해와 실수가 발생하곤 하죠. 예를 더 들어보자면 이런 식입니다. 김대리가 오늘 지각을 해서 팀장님이랑 얘기를 나누던데 나도 상급자로서 한마디 해줘야겠다 싶어서 따로 불러내서 얘기를 합니다. 김대리, 오늘 보니까 지각했던데 눈 퀭한 거 보니까 어제 늦게까지 술 좀 과하게 했나 봐. 늦어서 죄송해요, 과장님. 사실 새벽에 아이가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응급실에 다녀오는 바람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아침에 잠깐 눈 좀 붙인다는 게 너무 늦어버렸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만. 아이는 좀 괜찮고? 아이고, 너무 민망하고 미안해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물어볼 걸 그랬어요. 이런 예도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집에서 밥 먹다가 새로 이사 온 옆집 부부 얘기가 나왔는데요. 결혼한 지 좀 된 것 같은데 아직 애를 안 가지는 걸 보고 아내에게 한마디 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문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데 젊은 사람들이 말이야,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자기들 생각만 하고 말이야. 그러자 아내가 손살에 치며 얘기합니다. 아이고, 어디 가서 그런 속 없는 소리 하지 말어. 내가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2번이나 유산했다더만. 그것도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과로 때문에 그랬다잖아. 제발 남 얘기 좀 함부로 하지 말어, 당신은. 아이쿠, 괜한 오지랖으로 하마터면 또 큰 실수할 뻔했습니다. 밤새 일하고 퇴근하는 사람인데 아무렇게나 그 사람의 인성을 비난하고 아이가 아파 맘고생했을 사람에게 쉽게 무책임하다 지적하고 가슴 아픈 사정이 있는 부부를 생각 없이 이기적이라 흉보고 우리는 왜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성급히 판단을 내리고 어떤 상황의 원인을 그 사람의 탓으로 쉽게 해석해버리는 걸까요? 물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테지만 오늘은 그 대표적 이유인 인지적 구두쇠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려 해요. 인지적 구두쇠.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릴 때 필요한 모든 정보를 모으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정신적 에너지를 아끼며 간단한 단서만으로 쉽게 판단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 인지적 구두쇠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생각을 아끼는 구두쇠라는 것이죠. 뇌는 체중의 고작 2% 정도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하루 중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20에서 25%가량을 소비합니다.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뇌는 끊임없이 우리가 호흡을 하도록 하고 심장을 뛰게 합니다. 음식을 소화시키고 피를 온몸 구석구석 돌려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며 노폐물은 부지런히 바깥으로 배출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게 하는 일만으로도 에너지를 많이 쓰고 바쁘기만 한데 복잡한 생각 같은 것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건 비효율적인 일이죠. 그러니 뇌가 인지적 구두쇠 노릇을 하는 것은 일견 타당합니다. 실제로 이 인지적 구두쇠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매일 출퇴근할 때마다 실시간 교통 상황을 분석하고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여 그날의 경로를 선택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출퇴근 준비만으로 이미 녹초가 될지도 모릅니다. 냉동만두 하나 사는데 각 제품들 간의 장단점 분석은 물론 대형 마트들과 모든 온라인몰들의 행사가와 할인 쿠폰, 적립금, 배송비 등을 비교 분석하여 구매 결정을 내린다면 안 그래도 피곤한 삶이 얼마나 더 고될까요? 이럴 때 인지적 구두쇠가 슈퍼히어로처럼 나타나 멋진 활약을 합니다. 역시 지하철이 제일 빠르지. 냉동만두는 역시 비비고지. 가절은 역시 LG지. 커피는 역시 스타벅스지. 이렇게 쉽고 빠르게 판단을 내려서 정신적 에너지의 고갈을 막는 것이죠. 인지적 구두쇠의 문제점. 그런데 문제는 이 인지적 구두쇠의 경향이 높아질수록 고정관념과 편견이 강해진다는 점이에요. 어떤 상황을 접할 때 맥락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 원인을 특정 사람의 탓으로 쉽게 판단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지각한 거 보니 책임감 없는 사람인가 보네. 아이 안 가지는 거 보니 이기적인 사람인가 보네. 남자가 집에서 살림하는 거 보니 무능력한 사람인가 보네. 이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쉽게 작동하는 인지적 구두쇠로 인해 인간관계가 삐그덕거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오해와 실수가 잦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한편 인지적 구두쇠는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곤 하는데요. 이 경우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자칫 심각한 피해를 입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명문대 다니는 거 보니 모범생인가 보네. 나한테 친절한 거 보니 좋은 사람인가 보네. 명품 옷 입는 거 보니 능력 있는 사람인가 보네. 비싼 수입차 타는 거 보니 성공한 사람인가 보네. 이런 심리를 가장 잘 이용해 먹는 게 바로 사기꾼들입니다. 그들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단톡방 등을 통해서 이런 이미지들을 계속 노출합니다. 명품 옷,
명품백, 명품 시계, 명품 구두, 수입차, 돈다발, 통장 입금 내역, 사치스런 여행, 호화로운 집 등을 지속적으로 내세우죠. 그리고 흑수저 출신의 평범한 본인이 어떻게 부를 이루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따라만 하면 누구나 월 1,000만 원은 쉽게 벌 수 있다는 식의 비슷비슷한 얘기들을 늘어놓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경험적으로 이런 것들이 조작과 사기임을 쉽게 눈치챕니다. 앞만 잘 봐줘도 허세 정도로 봐주는 것에 그치죠. 그런데 여기서 인지적 구두쇠가 잘못 작동하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몇 가지 눈에 띄는 단서로 쉽게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을 내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명품 옷 입고 수입차 타고 호화로운 집 사는 거 보니 능력 있고 성공한 사람인가 보네. 어디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코인 사기, 주식 리딩방 사기, 불법 다단계 사기 등에 반쯤 걸려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런 피해 사례가 심심찮게 뉴스에 보도되고 있으니 잘들 아실 거예요. 또한 내게 친절하고 상냥한 모습에 쉽게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 내리는 인지적 구두쇠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가 가스라이팅에 앞서 처음 접근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술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사이비 종교의 포교도 주로 이런 접근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죠. 인지적 구두쇠가 잘못 작동하면 금전적 손해는 물론 심리적, 신체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인지적 구두쇠로 인해 발생하는 인간관계에서의 실수와 피해를 피할 수 있을까요? 인간관계에서의 실수와 피해를 피하는 방법. 맥락을 살필 것. 어떤 상황에는 그를 둘러싼 맥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그 맥락을 이해해야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특히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는 이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현재의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맥락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피겨 퀸 김연아의 성공 뒤에는 뼈를 깎는 훈련과 노력이 있었고, 국민 MC 유재석의 성공 뒤에는 긴 무명 시절을 꿋꿋이 견뎌내며 정진해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거장 봉준호 감독의 성공 뒤에는 봉테일이란 별명으로 불릴 정도의 치밀한 연출력과 배우와 스태프들을 세심히 챙기는 그의 한결같은 배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이 있기에 우리는 그들의 성공을 인정하고 응원하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언급했던 그 사기꾼들은 어떤가요? 성공에 대한 말과 이미지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맥락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 조작한 이미지이지만 실제로 돈이 많이 있다고 해도 그게 도둑질한 돈인지, 사기쳐서 모은 돈인지, 아니면 빌려서 사진만 찍고 돌려준 돈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노릇이죠. 그러니 맥락 없이 말과 이미지로만 성공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게 친절하고 상냥하고 관대하게 대해준다 하여 쉽게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내가 정말 좋아서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 또한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해 오기 때문이죠. 무조건 벽을 쌓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친절에 담긴 맥락을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어요. 나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나의 행복과 성공을 응원해 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거짓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은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심리적으로 자신을 믿고 의지하게끔 만든 이후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도록 유도하여 나를 고립시키고 내 생각과 판단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끊임없이 주입하여 결국 나 스스로도 나를 믿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쯤 되면 소시오패스든 나르시시스트든 사이비 교주든 악질 사기꾼이든 간에 자신의 입맛대로 이용해 먹기 딱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나에게 베푸는
친절의 맥락을 잘 살펴야 합니다. 주변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유도하거나 나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끔 만들려 한다면 바로 관계를 끊어내야 합니다. 자칫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으로도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친절이라는 단서만으로 쉽게 좋은 사람일 것이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친절에 깔린 맥락을 잘 읽어낼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사람을 판단할 때는 인지적 구두쇠가 함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두는 게 좋습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실수와 피해를 피하는 방법. 인지적 구두쇠를 의식할 것. 뇌의 최우선 사명은 생존이기에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아끼는 차원에서 인지적 구두쇠 작용은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고정관념과 편견의 강화로 쉽게 사람을 오해하고 잘못 판단할 가능성 또한 상당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인지적 구두쇠가 언제든 쉽게 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인지적 구두쇠의 작용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몇 가지 단서나 고정관념으로 쉽게 상황을 판단해 버리려다가도 지금 인지적 구두쇠가 또 등장했구나 라고 의식한다면 그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식으로 태도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인지적 구두쇠의 오작동을 막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든 사람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판단을 보류하겠다는 원칙을 세워두는 것도 좋습니다. 어느 한 장면만 보고 자칫 그 사람 전체를 쉽게 판단해버리는 잘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지혜로운 태도. 지혜란 나의 한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을 둘러싼 맥락을 그 즉시 충분히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의 한계를 알고 좀 더 시간을 들여 잘 파악해 보려는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을 대하는 지혜로운 태도일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갖춘다면 성급한 판단으로 인한 인간관계에서의 실수는 물론이고 자칫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도 지혜롭게 피해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태도는 또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인해 소중한 인연을 잃는 실수를 막아주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한 저의 예를 끝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 예비 소집일 때의 일인데요. 제가 다니던 중학교는 두발 자유학교였어요. 그래서 예비 소집일 당시 제 머리는 이런 상태였어요. 그때 아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서 교실 뒤쪽에 무표정하게 혼자 앉아 있었죠. 나중에 친해진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땐 제가 완전 양아치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만일 친구들이 그때 그런 판단으로 처음부터 저와 어울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30년 우정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제 삶에 이런 소중한 인연이 더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친구들의 그런 지혜로운 태도 덕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공감의 의미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계속 찾아뵐게요.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오늘의 지식. 지금까지 오늘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